네. 그럼 뭐 아무나 유스트림에 연결시키면 되지. 뭐 그냥 계정만 하나 있으면 돼요. 유스트림 계정, 페이스북 계정이 이거 카메라하고 네. 핸드폰으로도 되겠나? 핸드폰으로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네, 지금부터 부위원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바라. 네, 진행 방식은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와 똑같고요. 정견 발표는 3분입니다. 1분 전에 알림이 있고요. 30초 전에 알림이 있고 시간 종료되면 끝났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말씀을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호 3번 이교훈 부위원장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면 스타버트 시작하겠습니다. 정견 그 발표를 보다는 이거 토론회가 되기 때문에 네. 편하게 앉아서 그냥 저 개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도당 당규에서 보면은 도당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지명할 수도 있고 또 선거할 수도 있게 있는데 지금 이거 임기가 내년 7월 31일 같으면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당내 선거를 굉장히 좀 부정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창당 준비위원장을 선거해야 무슨 창당이 바로 되겠습니까? 참 그래서 굉장히 부정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저는 저 같은 부위원장 이런 타이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 출마된 동기는 정말 지금 이제 저도 당직자를 제가 한 8년째 맡은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참여당 위원장 직무대행도 했고요. 그 두 번째 통합진보당 공동부위원장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보정의당이 창당될 때 창당 발기인으로 서울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 지금 현재는 우리 노창석 시의원이 맡고 계시는 성산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농담을 하는데 저는 부위원장 체질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농담을 합니다. 실제 이 부위원장은 정규랑은 난 없다고 보는 이유가요. 첫째 딱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장을 보좌한다. 두 번째는 위원장 거리 시에 직무 대응을 한다. 이 두 가지밖에 딱 꺼내요. 그 다음 하나 있는 건 아마 도당 운영위원이 되고 된과 동시에 도당 집행위원이 당연적으로 돼 있다는데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질문 내용도 그런 게 있던데 말 그대로 도당 부위원장은 정견이 없습니다. 없고 도당 위원장을 성실히 복귀하고 그 다음에 도당의 시어머니 또는 어머니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은 아까 노노사님 얘기했지만은 중앙당에서 어떤 분이 찾아온다. 중앙역에 도착했다. 그럼 차를 가지고 픽업도 해야 되고요. 우리 일례로 제가 왜 안타깝고 답답한 게 저는 집이 바로 바꾸선데 청산 관제동입니다. 그래서 운동員한 명 모이라도 밤에도 뛰어와야 되고 이런 역할이 부위원장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충실히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답답해서 예를 들면은 노찬석 시의원이 픽업하러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안타깝더라. 이사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김경섭 후보님의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원한 성격과 강단 있는 카리스마로 이번 도당 부위원장의 후보로 출마한 김경섭입니다. 정견 발표라고 딱히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만 경남의 창선에서 뼈대기 죽 먹고 고구마 먹고 산에 나무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요. 88년 마산 코리아 타코마에서 마창노련으로 활동을 하면서 노동운동에 입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 저는 삼성중공업의 노조 관련
그리고 또 입 바른 소리 많이 한다고 회사로부터 찍혀서 블랙리스트에 해고가 된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거제 지역 일반 노조 위원장을 했었고 삼성중공업 노동인권 지킴이 대표를 했었고 그리고 거제 지역 하청 노동자들의 상담을 맡아하는 상담소 소장을 지금 하고 있으며 지금은 삼성중공업 일반 노조 위원장 그리고 거제 지역 노동국가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생긴 거 한번 봐보십시오. 좀 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잘 모시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해고가 되고 나서 나 자신의 복지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사회를 위해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4년째 거의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날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며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 그만큼 강한 체력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어차피 노동운동을 정의당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또 서민을 대변하는 쪽도 있어야 되지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또 부위원장 한 명 정도로 있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제삼한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장준희 위원장 후보를 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인사 좀 드리려고 좀 얼굴 좀 제가 여러분 앞에 알리기 위해서 고성에서 19대 고성통령 국회의원 선거 사명충라했는데 제가 꼴찌했습니다. 꼴찌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제가 성이 체갑니다.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제가 정치판을 놀아보려고 좀 프로 한번 되어보려고 제가 이번에 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고성에 계시는 분이 자기가 꼭 위원장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막 부위원장이라도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오늘 석전동에 철거 작업하는데 한 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좀 씻고 온다고 조금 늦었는데 조금 바쁘네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1학 제가 부산대학교 사회학부 81학부입니다. 대학 시절에 부산 지하철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그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문 판매원 노동조합을 만들다 제가 302호 중수부 검사 홍명식 씨한테 잡혀가지고 제가 다시 끝까지 그 성부를 보지 못하고 고성농민의 창립총무 2대 사무장 위에 제가 예배당에 다녔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한 10년 정도 하다가 좀 좌편향 우편향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제가 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선소 용접이 아니라 조선소에 제가 지부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용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소장을 했습니다. 참 소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하청업체 소장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왜? 그래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모든 것을 제가 뒤집어 쓴 상태에서 뭔가 이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치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과정도 일단 팽개치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밖으로 혼자서 다니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번에 그럼 왜 정치를 하니까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기본 문제는 통일 문제와 비정규직 보따리 노동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가장 안고 있는 제가 정치의 프로답게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는 뜻에서 이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정견을 드렸고요. 이제 공동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시 똑같이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질문은 당규와 도당 규약에 의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고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을 보좌하게 될 시 특정 사안에 대해 견해가 다를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보좌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경섭 후보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모 밑에 놓은 자식들도 생각이 딱 달라서 싸웁니다. 그런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옛말에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위원장의 정책이 다소 부위원장하고 생각이 틀리더라도 또 당은 당규 강령에 따라서 민주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됐다면 다소 문제가 없다면 부위원장의 정책을 믿고 따르고 보좌를 하는 것이 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최삼한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선거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저는 런닝 메이트제를 좀 제의를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위원장 부위원장이라 가지고 수행 비서 형태의 그 모든 보좌하고 그에 극한된다는 것은 조금 당규당 그 상에서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정의당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는 어느 정도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같이 들어온 것인데 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의 어떤 그런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좀 그런 부분부터 조금 정의당에서 조금 손을 좀 그 규약 같은 경우를 다시 좀 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네, 이교훈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그 질문 충돌이 있을 시에 그 질문이 좀 잘 못 듣다 보는데 지금 오늘 앞번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그 당선이 되면 부위원장은 말 그대로 그 우리 경상도 말로 딸랑거리고 보좌를 해야 됩니다. 의견이 틀릴 수가 없고요. 만일에 의견이 좀 틀린다면은 협력하고 조화를 해서 같이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면 그 아까 어머니라고 했는데 우리 조그마한 집안에서 또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싸움한다. 그럼 그 집안이 자식들하고 바로 되겠습니까? 그 상시 협력을 하고 어떤 애를 안거나 하나 만들 때도 상호 그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강력한 그 카리스마가 있다고 따라가야 됩니다. 반대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 지기 때문에 이사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위원장 후보와 똑같은 공동 질문 사항입니다. 통합 합의에 의해 총선 후 6개월 내로 당명 변경을 약속하였고 10월 12일까지 당명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통합 당명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명칭과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삼한 후보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당명 그때 어떤 선거 이제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당시에 계속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서 당명을 바꾸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명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당명을 그대로 가자는 이런 제 입장. 예. 네, 두 번째로 이교훈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고요. 네. 원래 그 당명 하나 만드는데 진보정의당 만들 때 8시간 걸리거든요. 저하고 같이 올라가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대동님이랑 8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보정의당을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성향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진보 아닙니다. 진보주의도 아니고요. 중도 좌파로 넣었죠. 정확하게 중도 좌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당명은 저는 사회민주노동당을 서로 하는데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없고요.
예전에 그 노창석 의원이 주장했던 정의당을 지금 현재는 선언을 합니다. 노동하고 정의하고 막 플러스 되면 굉장히 좀 외연이 확대가 안 되겠나? 좀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경습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곧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을 꼭 바꿔야 된다고 약속을 했다면 어떤 이유든 명칭은 바꿔야 되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를 들어 당명을 바꾸지 말자는 그런 내용도 그게 수용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명을 정의당이라는 그 이름이 좋아서 입당을 했고, 저 역시 진보지만은 노동자와 굳이 서민을 가르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명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 문회의 논평에 따른 메갈리안 사태로 혐오를 용인할 수 없다는 듯 당 지지율이 반토막에 버금갈 정도로 폭락하였고 600여 명의 탈당 행렬이 있었습니다. 여성운동 방법의 형식 이런 것들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성평등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경섭 후보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짧은 시간에 그 성평등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하기는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많이 넘는 것 같고, 저는 그 주제 내용하고 좀 다르게 내용은 좀 벗어납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사태가 생겼고 이런 탈당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이 정신 좀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당원들의 어떤 선전포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더욱더 우리 정의당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답변은 최삼한 후보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의당 당원이기 전에 제가 크리스천 개신교를 하고 예수교인데, 굉장히 저는 우리 당에서 성평등 부분을 좀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은 전문가들, 단지 우리 여성의 어떤 성이라는 것 자체,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있는 것인데, 그것과 사회생활의 어떤 기회평등 이런 부분을 좀 많은 부분을 그래 가지고 한 번씩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당 내에서도 저번에 제가 성교육 한다고 제가 사회자님이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참 코멘트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앞으로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종훈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딱 1분 하니까 저번에 실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성평등 그 자체를 저는 직업상 약 14~15년 정도 여성들하고 같이 매일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우리 사회자가 선관위원장이 13조 이항인가 3항을 발의를 찾아봤습니다. 어제 읽어보니까 다르게 아니라 어떤 저는 제일 포인트가 하나 말씀드린다고 봅니다. 여자를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성평등 모든 게 해결되고요. 그 다음 저는 직장생활에서 주로 여성들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나이가 20, 30 차이 나도 금방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넣은 여학생한테도 십자를 붙여줬습니다. 여기 안 그랬고 이름 안 부르고. 그 일례로 그래서 아마 그 회사에서 제가 제일 인기 있는 그 사원으로 뽑힌 적도 있었고, 그 평소에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들었는데요. 이제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후보님들의 답변을 다 들었는데, 제가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성이라는 건 남성, 여성 이걸 말하잖아요. 이거 영어에서는 젠더라고 이렇게 성별을 젠더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섹스라고 표현했거든요. 병원에 가면 섹스 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1980년대부터 이제 서양에서는 섹스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젠더로 표현하자. 이 젠더라는 말이 뭐냐면 사회적인 성별을 젠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성을 넘어서 그냥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용어를 섹스 대신에 젠더로 쓰자. 이렇게 요즘 이제 많이 젠더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평등, 이규현 후보님 말씀처럼 그냥 여자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면 된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 출발점의 평등을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요. 짧게 합시다. 짧게. 네.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에 우리가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선거 관련자 이거 말이 많아. 그냥 하면 보지. 자, 이제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방식은 위원장 토론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 분씩 이렇게 묻는 걸로 할게요.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네, 공평하게. 결과의 평등. 자, 그러면 이 질문의 주도권은 최사만 후보님이 먼저 하십시오. 네, 저 이규현 후보님 참 이제까지 당 활동도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산위원장을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부위원장이 된다면은 가장 지금 뭐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자기 그 개인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거제에서 올라오셨는데 김경석 후보님은 현재 제가 아까는 잠시 코멘트를 했는데 삼성중공 일반 노동조합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잠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위원장에 당선이 된다면 제일 첫째 하고 싶은 건 우리 도당을 좀 더 신뢰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도당을 좀 만들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봄 가을이 온다 그러면 도당 차원에서 뭐 운동을 한번 한다든지 또는 뭐 족구대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도당 위원장을 보좌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직무대행이라는 게 상시 직무대행을 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 도당위원장이 바쁜 관계로 몸이 아픈 관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할 때는 운영위원회마저도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상시 직무대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중공업 일반 노동조합은 그 삼성중공업 아래에 있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에 2012년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근고 사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해고자 노동자 출신이고 해서 저를 중심으로서 해고 노동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밖에 있는 삼성중공업 사외사 그리고 삼성중공업 사내 해고 노동자 그리고 거제 지역에 있는 일반 노동자까지 아우러서 단체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많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카페에 김경석 저 이름을 치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에 저희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그리고 김경석 부위원장 후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김경석 카페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주도권은 김경석 후보님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제 지역의 해남 문제가 지금 뭐 엉망진창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두 후보님께 거제 지역에서 조선 불황으로 인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일기업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30억 부도를 놓고 지금 잠들 위기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월급과 퇴직금이 체불될 입장입니다. 원청의 잘못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단가를 후려쳐서
그 하청 업체에게 100% 돈을 주지 않고 한 80%나 70% 준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님께 원청에도 또 잘못도 있고 또 이 하청 업체가 경영을 잘못해서 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임을 업체한테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원청에 주는 것이 맞느냐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환 후보님. 예,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의 기본은 저는 기업별 노조보다는 산별 노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띄어야 된다고 줄곧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선소에서 제가 지휘 활동을 하면서 한 6밴드, 5밴드를 받고 하도체가 망하고 계속 이런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한 예가 이런 천주기업 이전 사건과도 일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저는 굉장히 조선업에 대해 가지고 미련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업의 그 하도급 구조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청에 받고 한 10% 정도 밴드 깎아가지고 이하 협력업체라고 하는 하청업체 주고 이런 구조인데 원청업체에서 결국 위에서 바로 위에 그 하도업체에서 그렇게 해결 능력이 안 된다면 원청에다가 모든 것을 법적 모든 것을 갖다가 물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원청, 하청 이런 경우 좀 알고 있습니다. 천일 기업이 도대체는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뭐 하는 기업입니까? 조선은 조선 하청입니까? 예, 하청입니다. 그 부도난 원인이 원청에 있는지 하청에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지 그거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그거 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도권 이경원 후보님. 저는 이제 물론 두 분도 직장 생활 나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경석 지금 현 위원장님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도당 부위원장은 도당 위원장을 보좌를 하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막연하게 보좌가 아니고 직무대행을 해야 됩니다. 직무대행을 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당 운영위원이 돼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한 같으면은 도당 운영하는 방법 또는 회의 방법 기타 도당의 회의 자료 만드는 방법 이런 걸 막 훈련을 좀 되어야만이 도당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난 그런 게 좀 어떻게 그런 걸 맡을 수 있는지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이사님. 부위원장이 회의 자료를 갖다 만든다든가 제가 그렇게 할 임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도 대외적으로 어떻게 나갈 대표성을 두고 정의당의 얼굴로서도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은 지지 상권자들 다 있고 한데 그렇게 위원장 따까리 형태의 부위원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은 따까리가 아니고 직무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따까리가 아니고 부재시. 일단 저는 두 가지 부위원장이 되겠다 결심했으면 어떤 행태든 누가 밀었든 안 했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당선됐는데 위원장이 부재시 저는 이쪽으로 이사를 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김경석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매달 날마다 글을 올리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수준이 정말 학급인지 아니면 부위원장 할 수준은 되는지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저는 파워포인트, 엑셀, 훈민정음 A급 수준 이상입니다. 네, 이제 주도권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당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한테 질문하실 분. 네. 예, 다시 질문 드리는데 오늘 후보에 참석하신 분들을 나름 몇 명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원 후보님,
말씀 중에 물론 부위원장이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위원장이 아까 전에 질문에 있었지만은 조금 뭔가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자기 몫을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느낌 속에서는 그냥 머릿수 맞추는 느낌을 너무 많이 주거든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국회라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뭐 딱거리를 표현 쓰긴 했지만은 정확하게 답변을 바라보네. 최사만 의원님, 일단 제가 1분 3km 못했어 말씀드렸는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당위원장을 놓으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병원 신세를 직무로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당 부위원장 맡고 난 다음에 본인한테 그런 우려가 없는지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1분 30초. 김경석 후보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물론 저희 정의당 내에서 노동의 가치가 참 중요한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인 노조이시고 아마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자본의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노동계급 자체도 이미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현대중공업 9천만 받는 그 사람들한테 3천만 원 정도 받는 지금 김경석 부위원장님이 자본에 대한 공급도 필요하긴 하지만 야 너무 많이 받는다. 도당이 부위원장으로서 한 번쯤 물론 노동계 욕을 들을지 있겠지만은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은 김경석 후보님, 제자만 후보님, 이기훈 후보님 이렇게 집중하겠습니다. 의향이 있습니다. 끝입니까? 끝. 예. 예, 제가 뭐 정치를 한다고 선전포고를 한 후에 제가 기도원 생활도 좀 많이 했고 이번에도 제가 그 하포구에 그 예비후보 등록차 준비를 하는 관계에서 집안에서 굉장히 극심하게 제 뭐 통장이라든 모든 것이 저 압류된 뺏들린 상태에서 제가 그 강주 정신병원에서 13일 정도 잡혀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단식 3일 만에 나와가지고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예비후보 등록비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출마도 못하고 옛날같이 지금 보따리는 동자로 오늘도 뭐 한정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한테는 이제 그 느낌에 따라서는 뭐 저분은 부위원장 완전 그 위원장 그 딸랑딸랑 하겠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기본 소식이 좀 더 있고요.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러면 뭐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스갯소리 해서 뭐 지금은 선거 기간입니다. 그 세 분한테 잘 보여야 한 프로도 올 거 아닙니까? 이사입니다. 추가 질문 가능합니까? 최사만 후보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 답변은 불만족 줄 수도 있으니까 답변한 걸로 이렇게 그만 하시고요. 네, 이성훈 상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각각 질문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김경수 부위원장 후보님께는 이제 지금 거제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경남의 노동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제 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대변해 주실 건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고요. 최상한 부위원장님 후보께서는 이제 지금 여태까지 부위원장 선거에 나와서 이번에 경남도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기훈 부위원장님 후보 같은 경우 예전에 성상부 위원장이셨을 때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석에서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도 그 의견이 그대로이신지 네, 답변은 이기훈 후보님, 제사만 후보님, 김경석 후보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석에서 막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저는 울산에 울산광역시 벤치 마킹을 해야 된다. 울산에 아마 ABC 등급을 나눠가지고 울산도 아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국민 소득이 아마 1위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원 이야기 2등이고 이런 도시에 따라서 어떤 무조건 무상급식 아니고 어떤 뭐 소득이 연봉 얼마 이렇게 차등을 해서 좀 내면서 급식 질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한 후보님.
예, 저는 저번에 제가 위원장 출마를 하면서도 공약상으로 저는 당 기간지를 내야 된다. 그때 당시 제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는데 인쇄하기 전에 조금 늦어가지고 우리가 배포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이번에 제가 부위원장이지만은 출마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방송 분과의 형태로 우리 당 기관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자 도당 자체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또 방송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거리 유세, 시장 유세 쉽게 다가가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우리 당을 갖다가 알려나가는 작업을 제가 하지 못한다면 제 스스로라도 하고 싶은 각오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부위원장이 되면 그제 지역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계단에 올라오면서 민주노총에 아시는 분들이 통합되면 김경석 씨 부위원장 출마한다며요. 함께 뭉쳐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할 일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네. 설문자. 네. 우리 김경석 후보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삼환 후보님은 아까 한 대가리 하고 왔다는 노가다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이기훈 후보님,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세 분 중에 최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이 공동질문 개인적으로 좀 하는 편이 어떤지, 이 돈 때문에 되게 흐들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그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은 최상환 후보님, 김경석 후보님, 이기훈 후보님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저는 많이 흐들거립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먹고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조금 올려놨던 내용 중에서도 집안도 하나 똑바로 하는 주제에 정치하겠다고 참 이런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로 싸잡아고 합니다. 아도 공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럼 그는 어떻게 수신자가 되느냐고 이렇게 엿받아치기를 하고 그러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당하고 우리 딸 강훈이고 우리 집사람 용접쟁이고 쟤는 하루 일용 보탄 노동자로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제가 부위원장을 수행하는 데 해가지고 요 당기를 흉내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전에 이제 창원에서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부동산 사무실 4층에 있습니다. 해지가 거의 원래 보니까 13년 어떤 TV에 보니까 10년이 넘으면 다리 그 10년 동안 밥에다가 라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는 지금 돈은 없지만 앞으로 자신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우리도 정량훈 동지도 있는데 대부분 신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감 있는지. 근데 우리 또 예전에 우리 대공 당원은 중개업을 그때 내가 알기로는 좀 오래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저는 삼성중공업의 해고 노동자입니다. 지금은 개인 복직을 크게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음속 깊이 어떤 자본가들이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잘라서는 안 된다. 한 맺힌 자존심과 노동자로서의 짓밟힌 자존심 때문에 복직은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저녁에 우술 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사범도 따로 있고 저희 활동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당원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자, 지금까지 위원장 토론회, 부위원장 토론회 함께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